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거제시 고현동 분석 의뢰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맵 지도를 펴십니다. 지도를 우선 펴면 고현동 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도로를 우선 봅니다. 도로가 이렇게 거제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고현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통과하는 거제 중앙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제 도로를 보시면은 이제 도로로 해서 차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보실 게 근접하면 버스 정류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역을 보면 되지만 버스 정류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현로 쪽에는 정류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배차 간격, 그러니까 거리 간격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특정 지점 말고는 이제 그 지점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냥 특정 지점에 사람들이 몰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거주하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거제 운동장, 시립 유도관 이렇게 있고 거제 시청이 있고 이렇게 유적 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표현은 그렇지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그때 지나갔을 때는 그냥 무심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쪽 라인을 보시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류장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물론 여기가 지하철역이 없다 보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의 사이사이에 이제 도로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 라인을 본다 하면 그 교차 지점에서 끝부분에 이제 유적공원이나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이제 살짝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중학교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뭘 하냐 하면은, 먼저 이제, 커피를 먼저 쳐요. 예. 우선은 커피를, 지금 우선은 사업자로 해서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 놓아서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손품을 아주 자세하게 하면 알겠지만, 우선은 커피를 칩니다. 커피를 치면은 커피 하는 이제 그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 다른 상권 분석 하는 이제 GIS는 요거 하면 되지만 우선은 그냥 지도로 간단한 그럼 커피가 이쪽에 이제 몰려있죠. 터미널이 있으니까 이쪽에 몰려있다. 이쪽에 몰려있고 이쪽 라인들에 몰려있다.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좀 몰려있다. 여기보다는 이쪽 라인이 있고, 그렇다면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에 뭔가 좀 더 많다. 그러니까 유동 소비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우선은 많은데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프랜차이즈를 할 때, 내는 공식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를 우선 쳐보자. 스타벅스가 있나? 스타벅스가 이쪽에 하나 있네요. 예. 거제 고현점. 예. 확실히 쪽 라인이 이제 대로와 이제 중앙로를 겹치는 바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 요지기 때문에 그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리기 어렵습니다. 무슨 지하철역이 없는 이상, 정류장이 없는 이상, 그럼 정류장 이쪽에 있으면 터미널 있고 이쪽 라인으로 이제 흘러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맥도날드나 아니면 롯데리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또 많이 칩니다. 은행을 치면 사람들이 이제 돈 입금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출금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는 곳에 이제 유동 소비 인구거든요. 돈을 쓰려고 하면은 카드도 되겠지만 은행들이 있는 곳을 위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시의 거점이나 그 2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겠지만 웬만한데 이런 이제 좀 소도시, 그러니까 도 단위의 이제 그 시를 가면 이제
이런 은행들을 봅니다. 그 은행들이 이쪽 라인들에 이제 모여 있다.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뭐 여기 이제 뭐 법원이나 시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은행을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어 젊은 층을 이제 겨냥하면 뭐 우선은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니까 물론 이제 마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장을 우선은 한번 쳐보면은 시장이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 예. 이런 걸 본다면 이제 그 원도심과 구도심의 정의는 달라요. 정의는 다른데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뭐 과거의 원도심과 구도심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 명확한 차이는 다 있는데 대신 이걸 뭐 안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뭐 구도심 아니면 원도심의 이제 회복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집행되고 예산안을 짜고 돈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구분을 하실 줄 아는 게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옛날에 이제 중심부다 그리고 현재의 중심부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그런 머릿속에 그 고정관념상 있는 내가 어릴 적 살 때의 이제 그런 중심보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시장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여기 있다. 이 교차 지점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오히려 커피나 이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시장에 이제 이쪽에 또 소비를 하고 근데 이쪽 지점은 없죠. 이쪽은 또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게 본다 하면 요즘은 또 다이소를 좀 많이 칩니다. 다이소. 예, 시장에 이제 다이소. 소비가 이렇게 돼 있다. 다이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을 겨냥하려면 요즘은 뭐 올리브영을 쳐야 돼요.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이쪽에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세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쪽 반경 라인으로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보려고 하면은 학원에 쳐요. 교습소나 학원. 네, 교습소를 학원에 치면 보통은 이제 학교 주변으로 이제 있거든요. 학원이 교습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집 주변에 학원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 주변에 이제 뭐 학원이나 교습소,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생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몰려 있고 이쪽 라인들은 기술학원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음악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보실 게 이제 병원인데 병원은 이제 저거는 두 가지를 칩니다. 보통은 이제 내과나 소아과를 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를 좀 많이 쳐요. 내과를 좀 많이 치고 네. 내과를 많이 치고 내과가 이쪽에 몰려 있네요. 이쪽으로 유동소비인 것 같은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특히 하고 그리고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모텔들이 많네요. 보통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업무 일정이 있어서 뭐 당일치가 좀 어렵다 하면은 그 모텔 주변, 그 터미널 주변 모텔로 많이 이제 숙박을 잡습니다. 예, 숙박을 잡고, 시장은 이쪽이니까 뭐 이런 쪽에 이제 모텔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그 많은 터미널들이, 주유소나 터미널들이 이제 테이크아웃 형식의 드라이브 스루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그런 걸 볼 때, 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모텔들도 조금은 아마 손바뀜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레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의 그런 층을 본다 하면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한번 쳐볼게요. 병원이 한방병원이 이렇게 있나? 여기 있네요. 한방병원이 여기 있네요. 예, 한방병원이 여기 있고 한의원 같은 경우 이제 네, 이쪽으로 있네요. 시장 주변에는 없고 어른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뭐 전체적인 유동 소비는 뭐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은행,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소 올리브영, 그 다음 어린이들을 위한 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거는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나 이비인후과 아니면 뭐 한의원, 한방병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선품을 요 정도로 해서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겠다, 뭐 주거지는 이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이제 뭐 물론 여기에 그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춘 뭐 사업자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뭐 도시락만 싸들고 다닌 건 아니잖아요. 뭐 밥을 해 먹고 이러기보다는 이제 또 주변에 밥을 먹으니까 밥집들이 있을 거다. 그런 라인들 이렇게 보통 일선 라인들 말고 이면도로의 1선, 2선까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라인에 이제 모텔들이 많고 시장이나 이런 데들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이제 특히 시청으로 가는 라인들이 이제 밥집이 많네요. 이쪽 라인에 이제 밥집이 많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바로 네이버 부동산에 봅니다. 물론 아실이나 호갱노래 이런 것들은 디테일적인 분석을 할 때 들어가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 저는 또 직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봅니다. 뭐 보면은 이쪽 라인에 이제 구도심 원도심 지역의 집들이 이제 과거 옛날 집들이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됐을 거예요. 2006년 뭐 90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평당 한 300에서 한 500선 왔다 갔다 하네요. 500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요런 큰 아파트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아마 2022년이네요. 그러니까 신축구 이게 이제 평당 한 1200, 1300 이러니까 한 3배, 4배 정도가 이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아마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 이쪽 라인으로 주거지를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이쪽에 이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전월세로 많이 돌리고 그걸 보고 투자자가 들어와서 매매가 있고 실거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렇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전세가를 많이 받아서 전세가율이 아마 높을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쪽에 경매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1200, 1300, 600, 그 다음에 브랜드가 없는 거는 한 300에서 500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요. 이 정도로 여기도 한 700 정도 힐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는 생각보다 매매나 뭐 월세나 물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그 말은 여기가 이제 상권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여기에 올리지 않는다. 이거는 또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돼요, 사실은. 뭐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하고 바로 이제 밸류맵으로 이제 저는 바로 봅니다. 밸류맵을 보는 이유는 제가 기간을 정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제 밸류맵 같은 경우는 경매를 좀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그 지역 라인에 경매가 많다. 그러니까 경매도 이제 기간을 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치에서 길게는 한 5년치인데 지금은 한 3년치 정도 이렇게 본다면 보통 이제 종결이 나려고 하면 최소한 뭐 빠르게 되면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경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여기는 뭐지? 보자. 어, 한방병원을 만들려고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한방병원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이 야 유치권 유치권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돈 내놔라 이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가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보통은 지주 작업을 할 때 일반 중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한 번에 다 해요. 비밀 유지각서 이런 것들 다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외에 이제 일부 이제 중개사들이 계약을 하고 아니면 뭐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이런 도시계획 이런 사업들은 한 번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 사업 관련이고 정비 사업 관련이고 자 경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숙박시설 다가구, 뭐 다가구 숙박시설이 좀 거래가 된 것 같고, 어, 저는 또 중개사니까 직거래했네요. 직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와 직거래의 차이점은 직거래 같은 경우는 그 간평가 그 시세에 이제 뭐 소명을 떠나서 주변 시세에 비슷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기준치에 이제 항상 완벽한 기준치는 아닙니다. 그런 걸 좀 하고 직거래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또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 경매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자, 이쪽 라인에 한번 보면 자, 여기도 이제 경매가 있고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뭐 물론 경매가 들어가는 게 뭐 대출 부분이나 뭐 개인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갭 투자로 뭐 정말 무갭 투자로 해서 이제 역전세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잠깐 여기 매매 시세 한번 볼게요. 예. 자, 뭐 이쪽에 보자. 매매는 거의 지금 실거래 한번 보면은 매매는 거의 전세는 얼마입니까? 야, 전세가 더 높네요, 지금. 거의 이제 매매에 거의 근접하게, 거의 지금 보시면 8, 90까지 냅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갭 투자를 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역전세가 나면 내 돈을 안 쓰고 하면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거든요. 한때 정말 그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돼 있고, 야, 전세가 지금 이런데 매매가 이렇다. 거의 지금 여기도 90%.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이제 추측하건데, 갭 투자로 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잠깐, 여기는 거래가, 실거래 잠깐 한번 볼게요. 70% 보통 이 정도가 됐었고, 와, 2025년 7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었네요. 여기 타입이. 이때 이제 한두 달 전에 거래가 많이 됐다. 이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 거래가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자, 3년치, 4년치 보면 고점에서 한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조금 이 금액에 2013년, 4년 거의 몇 년 전의 금액으로 떨어진 경우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느낌으로 우선 보시고 저는 이제 이제 한 3년, 4년치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분석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손품을 분석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발품도 하고 이렇게 보시고 자 우선은 경매가 좀 많이 나왔더라. 중심부 구도심, 온도심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이제 디스코를 통해서 거의 3년치 거래를 이제 봅니다.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뭐 중개 대상물이 다른 거거든요. 부동산이 다른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상가 같은 거고 건물 같은 거고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 이렇게 연립 이런 것들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2024년도에 1월 달에 요거는 직거래가 이렇게 되고 25년도 이것도 뭐 거의 직거래고 야, 직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하셨네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쪽 라인들이 제가 볼 때 모텔이 좀 거래가 많이 된 것 같고 모텔, 상업용 건물 이렇게 모텔, 상업용 건물 자 플래닛으로 25년도치만 저는 플래닛으로는 25년도만 그냥 보거든요. 최신년도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합니다. 이게 안 나온 것들이 많고 특히 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하는 올라온 것들은 안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현재치 반영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볼 때 항상 100% 믿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는 이제 보고 자 25년도에 빌딩이나 숙박들이 많이 됐네요. 숙박들이 빌딩 숙박들이 예, 근린도 그렇고 숙박들이 근린 여기 라인에 이제 큰 손바뀜이 많다. 아파트도 거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손바뀜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시장이 안 좋다 해서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거래가 되고 경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라인으로 손바뀜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땅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 여기는 뭐 대지 거래가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 이제 거래가 되지만 나머지들은 어, 토지 거래가 뭐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쪽 라인은 문동동 쪽이고, 예, 이쪽 라인은 이제 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사업은 한 번에 이렇게 거래가 딱 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제주 작업할 때 싹 다 불러가지고, 예, 뭐 테이블에 싹 순차적으로 번호표 나눠주거든요. 번호표 나눠줘가지고 싹 다 한 번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계약하고 비밀 유지 각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에 이제 신도심으로 이쪽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상권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넘어가냐,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돼요. 아까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한방병원,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잠깐 보시면 스카이비 한번 보고, 제가 아직 여기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단지 내 상가들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직 이제 거의 이런 것들이 10년, 거의 10년 단위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이제 상권들이 10년 뒤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파이가 한정돼 있어요. 파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매출이나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 등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뭐 이랬든 저랬든 매출이 이제 좋아야 됩니다. 매출이 좋아야 되는 매출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 하면은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모텔들이랑 이제 그런 뭐 상가 건물들 이런 것들이 아마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율이 거의 90% 이상이 넘어간다는 말은 역전세가 난다 하면 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달라졌던 19년도부터 22년도, 24년도, 5년도 이런 걸 본다 하면은 이쪽 라인에 경매가 나왔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이 주변에도 경매가 나왔다는 것들이 이해는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손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손품을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쪽에 거래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보니까 직거래들이 많았잖아요. 직거래들. 그러니까 직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현장을 하긴 하거든요. 거기에 거래된 게 실제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이제 평당가, 우리가 그냥 데이터로 볼 때는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사실 잔금을 실제 계약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조금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업을 시켜서 이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데이터로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 시장과 규제와 3년치에서 5년치 그 중개 대상물의 그 흐름을 보고 예, 평균을 딱 냅니다. 내고 나서 뭐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비주거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올해 거래된 것들에 대한 이제 발품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었는가, 이런 걸 이제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손품과 발품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거제시 고현동을 한번 손품해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